미국에서 엄청난 소식입니다. 미국의 유명 셰프가 한국식 과일청을 만드는 영상이 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한국의 청이 이렇게 사랑받는 이유는 바로 발효 때문인데요. 감기나 소화에 도움이 되는 효능으로 건강음료 혹은 음식의 양념 재료로 다양하게 쓰이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매실청에 크게 놀란다고 하는데요. 미국에서 매실은 특유의 떫은 맛 때문에 흔히 쓰지 않는 재료이기 때문입니다. 매실청으로 발효식품 트렌드를 만들어낸 놀라운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입니다. 시애틀에서 마케팅 회사에 다니고 있는 32살 여성이에요. 제 이야기는 아주 작은 병 하나에서 시작됐답니다. 그 병이 제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았는지 들려드릴게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가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되는 법이니까요. 매일 아침 6시 30분 알람 소리에 눈을 뜨면 창문 밖으로 시애틀의 흐린 하늘이 보였습니다. 뿌연 안개 속에 잠긴 도시 풍경은 아름답지만 그와 함께 찾아오는 피로감은 견디기 힘들었어요. 이미 지친 상태로 하루를 시작하는 날이 너무 많았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끝없는 이메일을 확인하고 회의에 참석하고 또 다른 회의를 준비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이 저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었죠. 밤에 잠자리에 들 때면 하루가 어떻게 지나갔는지도 모르게 흘러갔다는 생각에 종종 공허함을 느꼈어요. 건강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활력을 찾기 위해 온갖 유기농 음료를 시도해봤어요. 녹즙, 콤부차, 각종 비타민 보충제까지.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종류의 슈퍼푸드와 클렌즈 주스를 시도해봤죠. 때로는 효과가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곧 원점으로 돌아오곤 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제게 진정한 만족을 주지 못했어요. 그저 잠시 위안을 줄 뿐이었죠. 가끔은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건강한 삶일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제가 찾던 건 단순한 에너지가 아니라 더 근본적인 무언가였던 것 같아요. 몸과 마음이 동시에 채워지는 그런 느낌 말이에요. 그러던 어느 금요일 밤, 퇴근 후 침대에 누워 무심코 스마트폰을 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쌓인 피로에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여전히 정리되지 않은 생각들로 가득했어요. 습관처럼 유튜브 추천 영상을 넘기다가 문득 눈에 들어온 한 영상이 있었어요. 한국식 매실청 만들기라는 영상이었죠. 왜 이런 영상이 제게 추천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썸네일에 보이는 황금빛 액체가 묘하게 저를 끌어당겼어요. 마치 화면 너머로 무언가가 저를 부르는 것 같았습니다. 호기심에 영상을 클릭했어요. 영상 속 한국인 셰프는 친절한 미소로 매실과 설탕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길은 분주하지만 여유로웠고 하나하나 정성이 느껴졌죠. 마치 오랜 시간 연마해온 의식처럼 자연스러웠어요. 매실을 씻고 꼭지를 제거하고 물기를 완벽히 말리는 과정을 거쳐 커다란 유리병에 설탕과 함께 층층이 쌓아 올리는 모습이 마치 의식 같았어요. 그의 모든 동작은 목적이 있었고 각 단계마다 설명을 덧붙였습니다. 매실은 잘 씻어서 꼭지를 제거한 후 완전히 말려야 해요. 물기가 남아있으면 발효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고 영상 배경에는 부드러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마치 시간이 느리게 흐르는 다른 세계를 들여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제 마음도 점점 차분해지는 걸 느꼈어요. 이제 이 병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3달간 보관하세요. 매일 한 번씩 병을 돌려주면 더 좋습니다. 3달이라고요? 이 빠른 시대에 무언가를 만들기 위해 3달을 기다린다는 개념이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왔어요. 모든 것이 즉각적인 만족을 추구하는 이 시대에 3달이라는 시간은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영상을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현대인들은 왜 이런 여유와 기다림을 잃어버린 걸까? 항상 빠른 결과만을 원하는 이유는 뭘까? 그리고 문득 제 자신이 그런 사람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항상 빠른 결과, 즉각적인 해결책만을 찾던 저였거든요. 영상은 계속되었고 셰프는 매실청의 다양한 효능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화를 돕고 면역력을 높이고 피로 해소에도 좋다고 하더군요. 매실에는 구연산, 피크린산, 카테킨 등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고 설명했어요. 특히 한국에서는 여름철 건강 음료로 오랫동안 사랑받아왔다고 했죠. 가장 흥미로웠던 건 매실은
우리 몸을 정화하는 힘이 있어요라는 말이었어요. 몸의 정화. 그 순간 제가 정말 필요로 하던 것이 바로 그것임을 직감했답니다. 단순히 증상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근본적으로 정화하는 것. 그것이 제가 찾던 답이었어요. 하지만 곧 의문이 들었어요. 매실이라. 미국에서도 플럼플럼은 흔한 과일이지만 사실 저는 그 맛이 너무 떫고 신맛이 강해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어린 시절 플럼을 먹다가 신맛에 놀라 뱉어버린 기억이 생생했어요. 그런 과일로 만든 음료를 정말 마실 수 있을까? 게다가 3달이나 기다려야 한다니. 그 긴 시간 동안 병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걸까? 궁금증이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영상 속 셰프의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그리고 댓글에는 이미 매실청을 경험한 사람들의 열광적인 반응이 가득했습니다. 매실청은 제 인생을 바꿨어요. 아침마다 한 잔씩 마시는데 소화도 잘 되고 피부도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지금은 매실청 없이는 하루도 시작할 수 없어요. 한국에서 살 때 배운 레시피인데 미국에 와서도 계속 만들고 있어요. 우리 가족 건강 비결이죠. 이런 댓글들을 읽으며 점점 더 흥미가 커졌어요.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서 이제는 꼭 시도해보고 싶다는 강한 욕구가 생겼습니다. 직접 한번 해볼까? 침대에서 일어나 노트북을 켰어요. 그리고 바로 검색을 시작했죠. 미국에서 매실 구하기, 한국 매실청 재료, 매실청 효능. 밤늦게까지 검색하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몰두하다 보니 새벽 2시가 넘었더군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피곤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오랜만에 무언가에 진심으로 설레는 기분이었습니다. 내일은 아시안 마켓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제 매실청 여정은 시작되었답니다. 그때는 이 작은 호기심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곤 상상도 못했죠. 다음 날 아침 눈을 뜨자마자 매실청 생각이 났어요. 주말 늦잠도 포기하고 일찍 일어나 가까운 아시안 마켓으로 향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아시안 식재료를 구할 수 있는 곳이 여럿 있지만 한국 식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곳을 찾아보니 조금 먼 곳에 있더군요. 30분 정도 운전에 도착한 서울마켓이란 곳이었어요. 처음 가보는 곳이라 설렘 반, 긴장 반으로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가게 안으로 들어서자 낯선 향신료와 식품들이 저를 반겼어요. 고추장, 된장, 각종 김치와 나물들. 한국 식품의 다양한 색깔과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풍성한 식문화가 있었다니 지금까지 몰랐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기분이었어요. 매실을 찾기 위해 과일 코너로 향했지만 안타깝게도 신선한 매실은 구할 수 없었어요. 계절이 맞지 않았던 거죠. 실망스러운 마음으로 선반을 둘러보고 있는데 누군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매실 찾으세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중년 여성 직원이 다가와 물었어요. 우리 얼굴에 쓰여 있는 걸까요?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매실을 찾아오나 봐요. 네, 매실청을 만들어 보고 싶어서요. 제가 조금 수줍게 대답했습니다. 그분은 친절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지금은 시즌이 아니라서 신선한 매실은 없어요. 보통 초여름에 한국에서 수입해 오거든요. 하지만 온라인으로 주문할 수 있을 거예요. 아니면 이미 만들어진 매실 원액도 있답니다. 그녀는 저를 한쪽 선반으로 안내했어요. 거기에는 다양한 병에 담긴 원액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매실청뿐만 아니라 유자청, 생강청, 오미자청 등 처음 보는 것들도 많았어요. 그 중에서 전통 방식 매실청이라고 적힌 병을 추천받았습니다. 처음이시라면 먼저 이걸 맛보세요. 어떤 맛인지 알게 되면 나중에 직접 만들 때 도움이 될 거예요. 그녀의 조언을 따라 매실 원액 한 병을 샀어요. 완전히 처음부터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맛을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신선한 매실을 구할 수 있는 온라인 사이트 정보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 들린 작은 병이 보물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열쇠를 쥔 기분이었죠. 집에 도착하자마자 급한 마음에 조심스럽게 병을 열었습니다. 진한 황금빛 액체가 빛에 반짝였어요. 마치 액체 상태의 보석 같았죠. 호기심 가득한 마음으로 조심스럽게 한 방울을 손가락에 묻혀 맛을 봤습니다. 와!
예상과는 전혀 다른 맛이었어요. 달콤하면서도 새콤한, 그리고 뭔가 깊은 맛이 느껴졌습니다. 설명하기 어려운 독특한 풍미였어요. 플럼과는 전혀 다른, 더 복합적이고 미묘한 맛이었죠. 곧바로 얼음물에 한 스푼을 타서 마셔봤습니다. 상쾌함이 온몸을 감싸는 느낌이었어요. 마치 오랫동안 갇혀있던 공간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 같았죠.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반드시 직접 만들어 봐야겠다. 온라인으로 검색해보니 미국 내에서도 한국 매실을 구할 수 있는 곳이 있더군요. 한인 농장에서 직접 재배한 매실을 시즌에 맞춰 판매한다고 했어요. 지금은 비수기라 냉동 매실만 가능하다고 했지만 그것도 괜찮을 것 같았습니다. 가격은 비쌌지만 이미 매실청의 매력에 빠져버린 저로서는 주저할 이유가 없었어요. 바로 주문 버튼을 눌렀습니다. 일주일 정도 기다려야 한다니 그 기간이 마치 3달처럼 길게 느껴졌어요. 기다리는 동안 더 많은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한국의 발효식품에 관한 책도 주문했고 유튜브에서 관련 영상도 더 찾아봤어요. 매실청뿐만 아니라 김치, 된장, 고추장 같은 발효식품들이 한국 음식,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죠. 특히 발효 과정을 통해 음식의 영양가가 높아지고 건강에 더 좋은 성분이 생성된다는 사실이 흥미로웠어요. 현대 과학이 밝혀내기 훨씬 전부터 한국인들은 경험을 통해 이런 지혜를 알고 있었다는 게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후 소중한 택배가 도착했어요. 마치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는 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상자를 열었습니다. 상자를 열자 푸른빛이 도는 단단한 매실들이 모습을 드러냈어요. 영상에서 봤던 것처럼 생겼지만 직접 보니 더 예뻤어요. 냉동 상태였지만 해동하면 충분히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망설임 없이 영상 속 셰프가 알려준 대로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매실을 해동한 후 깨끗이 씻고 물기를 완벽히 제거했어요. 주방 타올로 하나하나 꼼꼼하게 닦았죠. 젖은 매실은 발효 과정에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 다음 꼭지를 하나하나 정성스레 제거했습니다. 시간이 꽤 걸렸지만 이상하게도 지루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꼼꼼한 과정이 마음을 차분하게 해주는 느낌이었죠. 마치 명상을 하는 것처럼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시간이 새롭게 느껴졌어요. 준비된 매실을 큰 유리병에 넣고 설탕을 부었습니다. 매실과 설탕의 비율은 1대1. 층층이 쌓아가는 과정이 마치 예술 작품을 만드는 것 같았어요. 매실 한 층, 설탕 한 층을 번갈아 쌓으며 병을 채워갔죠. 작은 조각들이 모여 하나의 큰 그림을 만들어가는 느낌이었습니다. 마지막 설탕층을 덮고 병 뚜껑을 단단히 닫았어요.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네. 영상에서 말했던 대로 서늘하고 어두운 곳을 찾아 병을 놓았어요. 주방 캐비닛 한쪽에 작은 공간을 마련했죠. 그리고 달력에 3달 후의 날짜를 동그라미로 표시했습니다. 그날이 제 첫 매실청을 맛보는 날이 될 테니까요. 9월 28일. 그 날짜를 볼 때마다 설렘이 가득했어요. 기다리는 동안 저는 한국의 발효 음식에 대해 더 공부하기 시작했어요. 김치, 된장, 고추장. 발효 과정을 통해 맛과 영양이 풍부해지는 한국 음식들이 점점 더 매력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음식을 빨리 만들어 빨리 소비하는 현대적 방식과는 다른 시간을 들여 음식의 가치를 높이는 한국의 전통적 지혜가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이 느린 과정이 주는 가치가 무엇인지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가족과 친구들의 반응은 회의적이었습니다. 특히 동생 마이클은 제가 매실청에 대해 열정적으로 이야기할 때마다 의아한 표정을 지었어요. 리사, 그거 정말 마실 거야? 3달이나 방치된 과일이라고? 남동생은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의 눈에는 또 언니의 이상한 취미가 시작됐구나 하는 표정이 역력했죠. 발효야, 방치가 아니라.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유럽의 와인이나 치즈도 비슷한 원리로 만들어지는 거야. 시간이 지나면서 더 깊은 맛이 생겨나는 거지. 남동생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말했죠. 난 그냥 내 콜라면 충분해. 설탕물에 과일 담가 놓은 걸 왜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다. 이런 반응이 처음엔 조금 실망스러웠지만 곧 제 여정을 더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요소라고 생각하게 됐어요.
모두가 이해하지 못하는 비밀스러운 즐거움 같은 거였죠. 어쩌면 이런 경험이 더 소중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출근 전 그리고 저녁 퇴근 후에 병을 조심스럽게 돌려주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처음엔 별 변화가 없었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매실에서 천천히 황금빛 액체가 스며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치 마법을 목격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자연의 시간이 만들어내는 변화였죠. 매일매일 조금씩 달라지는 병 속 풍경을 지켜보는 것이 새로운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만들어내는 이 느린 변화가 어쩌면 제 삶에도 필요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첫 번째 달이 지나면서 병 속 매실은 점점 투명해지고 액체는 짙은 호박색으로 변해갔어요. 처음에는 연한 노란색이었던 액체가 매일 조금씩 진해지는 과정을 지켜보는 일이 저에게는 하나의 명상과도 같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매실청 병을 확인하는 습관이 생겼죠. 조명을 비추어 액체의 색을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병을 돌려 매실과 액체가 잘 섞이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 작은 의식이 제 하루를 더 의미 있게 만들어주는 것 같았어요. 마치 소중한 보물을 돌보는 듯한 느낌이었죠. 이전에는 아침이 항상 서두르는 시간이었어요. 알람을 끄고 샤워하고 서둘러 화장하고 커피 한 잔 들고 뛰어나가는 그런 바쁜 시간이었죠. 하지만 매실청을 돌보는 이 작은 의식은 제게 잠시 멈춰서서 하루를 맞이하는 시간을 선물해 주었어요. 병을 들고 액체의 변화를 살피는 동안 자연스럽게 깊은 숨을 쉬고 하루를 시작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의식적으로 하지 않았던 마음 챙김이 저도 모르게 제 일상에 스며들고 있었던 거예요. 직장에서도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업무는 바쁘고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제 마음가짐이 달라졌어요. 마치 매실이 천천히 변화하듯 저도 서두르지 않고 하나하나 집중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거든요. 이메일에 즉각 반응하기보다는 잠시 멈춰서 생각하는 여유를 가지기 시작했고 회의에서도 더 의식적으로 경청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가끔은 동료들이 제 변화를 알아채기도 했어요. 마케팅 부서의 제니퍼가 어느 날 점심시간에 제게 물었습니다. 리사, 요즘 뭐 좋은 일 있어? 왠지 달라 보여. 더 평온해 보인달까?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한국 전통 음료를 만들고 있어. 매실청이라고. 발효 과정이 있는데 그게 나한테도 좋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아. 뭐? 제니퍼는 고개를 갸웃했어요. 매실청. 설명하기 어렵네. 완성되면 가져올게. 맛보면 알 거야.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두 번째 달이 시작될 무렵, 저는 매실청 블로그를 개설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제 경험을 기록하기 위한 개인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리사의 발효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매일 병 속 변화를 사진으로 찍어 올리고 한국 발효 음식에 대해 배운 것들을 정리했죠. 발효 과정에서 느낀 생각들, 그리고 그것이 제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도 솔직하게 적었어요. 오늘로 매실청 담근 지 33일째.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제 일상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병을 살피는 그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평화로운 시간이에요. 액체가 점점 깊은 호박색으로 변해가는 모습은 마치 시간의 흐름을 눈으로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이 아닌 자연의 변화를 관찰하는 이 시간이 제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런 느린 과정을 통해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를 다시 배우고 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건강한 대안 음료를 찾는 사람들이 댓글을 남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친구들만 방문했는데 어느새 낯선 이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양한 질문들이 달리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매실청이 정확히 어떤 효능이 있나요? 신선한 매실을 구하기 어려운데 냉동 매실로도 가능할까요? 당뇨가 있는데 설탕 대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매실청으로 어떤 요리를 할 수 있나요? 질문들이 쏟아지기 시작했고 저는 더 많은 정보를 찾아 공부했습니다. 한국어 웹사이트들을 번역기로 읽어가며 전통적인 방식과 현대적 변형에 대해 배웠어요. 처음에는 간단한 답변만 달았지만 점점 더 자세한 정보를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매실청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활용법, 건강상 이점까지. 얼마 지나지 않아 매실청만이 아니라 유자청, 생강청, 오미자청 등 다른 한국 전통 과일청에 대한 정보도 찾아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호기심도 커져갔습니다. 발효식품의 역사를 공부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국의 역사와 문화적 배경에 대해서도 관심이 생겼어요. 김치와 장류의 역사, 한국의 절기에 맞춘 음식 문화, 음양오행 사상과 한식의 관계 등. 하나의 작은 병이 저를 완전히 새로운 세계로 이끌어가고 있었습니다. 블로그에 올린 글 중 가장 많은 반응을 얻은 것은 왜 기다림이 중요한가라는 제목의 에세이였어요. 발효 과정을 통해 제가 배운 인내의 가치에 대해 적은 글이었죠. 현대 사회는 모든 것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패스트푸드, 즉석 커피, 빠른 배송. 우리는 항상 즉시를 원하죠. 하지만 발효는 그런 속도와 정반대를 요구해요. 기다림, 그리고 그 과정을 존중하는 마음. 매실청은 적어도 3달을 기다려야 하고 좋은 된장은 몇 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자연은 자기만의 속도로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우리가 서두른다고 해서 이 과정이 빨라지지는 않아요. 오히려 그 자연의 시간을 존중할 때 우리는 더 깊은 맛과 영향을 얻게 됩니다. 이것은 음식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측면에 적용될 수 있지 않을까요? 빠른 성과, 빠른 승진, 빠른 성공. 그런 것들이 정말 우리가 원하는 깊이와 의미를 줄 수 있을까요? 매실청을 통해 저는 기다림의 미학을 배우고 있습니다. 이 글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의 댓글을 남겼어요. 특별히 의도한 것은 아니었지만 제 작은 발효 여정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습니다. 3번째 달에 접어들자 매실은 거의 투명해졌고 액체는 깊고 풍부한 황금색을 띠게 되었어요. 빛에 비추면 마치 액체 호박 같은 아름다운 색깔이었죠. 이제 곧 첫 시음을 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블로그에도 그 기대감을 표현했죠. D-7 첫 매실청 시음까지 일주일 남았습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정말 설레고 떨립니다. 처음 맛본 순간의 느낌을 꼭 공유할게요. 3달의 기다림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정말 궁금하네요. 그 글에 예상보다 많은 반응이 왔어요. 이미 수십 명의 사람들이 제 여정을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한국인들도 있었어요. 그들은 고향의 맛을 그리워하며 제 블로그를 찾아왔다고 했죠. 한 댓글이 특히 기억에 남았습니다. 제 할머니께서도 매년 여름이면 매실청을 담그셨어요. 어릴 때는 그 의미를 몰랐는데 외국에 나와 살다 보니 그 맛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고향에서는 당연했던 것들이 이곳에서는 특별한 추억이 되더군요. 당신의 블로그를 통해 그 추억을 다시 느끼고 있어요. 할머니가 매실청을 담그실 때 항상 정성이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당신의 글에서 그 정성이 느껴집니다. 고마워요. 그 말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제가 단순히 건강 음료를 만드는 것을 넘어 누군가의, 어쩌면 한 문화의 소중한 추억을 이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가슴 뭉클했습니다. 이 과정이 단순한 취미나 건강 음료를 만드는 것을 넘어 무언가 더 깊은 의미를 갖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D-Day가 왔어요. 3달 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아침 일찍 일어나 조심스럽게 병을 꺼냈습니다. 양손으로 병을 감싸쥐고 잠시 바라봤어요. 마치 오랜 시간 정성껏 키워온 식물을 바라보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빛을 통과하는 황금빛 액체는 그 어떤 상품보다 아름다웠어요.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었습니다. 뚜껑을 열자 달콤하면서도 상큼한 향기가 퍼졌어요. 매실의 향과 함께 미묘한 발효향이 섞인 복합적인 향기였죠. 깊게 숨을 들이마셨어요. 그 향기만으로도 이미 성공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투명한 유리컵에 얼음을 넣고 매실청 한 스푼을 떠서 물에 섞었어요. 진한 액체가 물과 만나자 아름다운 황금빛 소용돌이가 만들어졌어요. 마치 예술 작품 같았죠. 첫 모금을 마시는 순간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달콤함과 새콤함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었고 입 안가득 퍼지는 풍미가 마치 여름날의 햇살 같았어요.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깊이 있고 복합적인 맛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뭔가 정화되는 듯한 느낌이 들었어요. 몸속에서부터 맑아지는 느낌, 그것이 매실청이 주는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야. 그 순간 깨달았어요. 제가 찾던 것은 단지 건강 음료가 아니라 이런 느린 과정, 기다림, 그리고 자연과의 연결이었다는 것을요. 매실청이 주는 것은 단순한 맛이 아니라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빠름에서 느림으로, 복잡함에서 단순함으로, 소비에서 창조로 전환하는 새로운 관점. 그것이 바로 제가 3달 동안 진정으로 배운 것이었어요. 그날 저녁 블로그에 첫 시음 경험을 상세히 적었습니다. 사진과 함께 매실청의 맛, 향, 그리고 느낌을 최대한 생생하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적었죠. 이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매실청이 제게 알려준 이 기다림과 정성의 가치를 앞으로도 계속 탐구해 나가려 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실래요? 첫 시음 후, 저는 곧바로 블로그에 제 느낌을 적었어요. 사진과 함께 상세한 맛 설명을 올렸죠. 촉촉한 얼음 위로 매실청을 붓는 과정, 황금빛 액체가 물과 만나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색감, 첫 모금의 느낌까지. 모든 순간을 최대한 섬세하게 담아내려고 노력했어요. 그날 밤 블로그 방문자 수가 폭증했습니다. 평소보다 3배 이상의 사람들이 글을 읽었고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남겼어요. 직접 만들어 보고 싶다는 의견이 쏟아졌죠. 와, 정말 맛있어 보여요. 저도 도전해 보고 싶어요.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바로 시작할 거예요. 매실 대신 다른 과일로도 시도해 봤나요? 블루베리나 복숭아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이런 반응들이 저를 더욱 신나게 했어요. 혼자만의 여정이 아니라 이제는 함께하는 커뮤니티가 생겨나고 있다는 느낌이었죠. 특히 가장 놀라웠던 건 한 요리사의 댓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애틀의 한식 레스토랑 셰프입니다. 당신의 매실청에 관심이 있어요. 매실청을 활용한 새로운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혹시 레스토랑에서 직접 시음해 볼 수 있을까요? 메뉴에 한국 전통 음료를 추가하고 싶거든요. 마치 꿈 같은 일이었어요. 제가 만든 매실청이 레스토랑에서 제공될 수도 있다니. 바로 연락처를 교환했고 주말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름은 김 셰프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취미가 이렇게 발전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 마음은 설렘과 함께 약간의 두려움도 있었어요. 내 매실청이 정말 프로 셰프의 기준에 맞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그 셰프를 만나기 전날 직장 동료들에게도 매실청을 나눠주기로 했어요. 작은 유리병에 매실청을 담아 사무실로 가져갔죠. 그동안 제 이상한 취미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했으니 이제 그 결과물을 보여줄 차례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3달 동안 만들어 온 것을 소개할게요. 한국 전통 음료 매실청입니다. 물에 희석해서 마시는데 소화에도 피로 해소에도 좋다고 해요. 처음엔 모두 의심스러운 눈초리였어요. 특히 그동안 제 이상한 취미를 놀리던 마이클은 또 리사의 건강 음료 실험이구나라는 표정이었죠. 하지만 호기심에 한 잔씩 마셔보기로 했습니다. 3달 동안 발효시킨 거라고? 그래도 리사가 만든 거니까 한번 마셔볼게. 혹시 내가 중독되거나 하면 책임질 거지? 마이클은 장난스럽게 물었어요. 그가 조심스럽게 한 모금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놀란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어요. 그의 얼굴에 번지는 표정 변화를 보는 것은 정말 짜릿했습니다. 이거 정말 맛있잖아. 와, 완전 다른 걸 상상했는데. 이렇게 상큼하고 깔끔할 줄 몰랐어. 이거 술에 섞어도 엄청 맛있을 것 같은데. 한 명씩 시음하기 시작했고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대부분 처음에는 의심스러워했지만 한 모금 마신 후에는 감탄사를 연발했어요. 특히 소화 문제로 항상 고생하던 제니퍼가 가장 열광적이었습니다. 2번, 3번 더 마시더니 제게 작은 병을 하나 더 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제니퍼가 제 책상으로 달려왔어요. 리사,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 어제 내 매실청 마시고 처음으로 소화제 없이 숙면을 취했어. 요즘 계속 소화불량으로 잠을 못 잤거든. 근데 정말 효과가 있는 것 같아. 이거 어디서 살 수 있어? 그 말을 듣고 저도 놀랐습니다.
물론 매실청이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분명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 같았어요. 처음에는 단순히 맛을 위해 시작한 일이었는데 실제로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이런 반응들이 저를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었죠. 주말이 되어 약속한 레스토랑을 찾았습니다. 한식의 향기라는 작지만 아늑한 레스토랑이었어요. 목재 인테리어와 은은한 조명이 편안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죠. 김 셰프는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곧바로 매실청 시음이 시작됐습니다. 그는 매실청의 색, 향, 점도를 세심하게 확인하더니 작은 시음잔에 나눠 담았어요. 와, 이건 정말 한국의 맛이네요. 제가 고향에서 먹던 그 맛 그대로예요. 김 셰프는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색감도 완벽하고 산도와 당도의 균형이 정말 좋아요. 처음 만드셨다고 하셨죠? 놀랍네요. 그의 칭찬에 가슴이 뿌듯했어요. 전문가의 인정을 받다니 정말 기뻤죠. 김 셰프는 계속해서 다양한 활용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매실청은 음료뿐만 아니라 요리에도 활용할 수 있어요. 드레싱이나 소스로도 훌륭하고 고기를 재울 때 넣으면 연육 효과도 있죠. 저희 레스토랑에서 매실청을 활용한 몇 가지 메뉴를 개발하고 있는데 혹시 레스토랑에 공급해 주실 수 있나요? 처음에는 소량으로 시작해 볼까 합니다. 정말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어요. 취미로 시작한 일이 갑자기 사업적인 가능성을 띠게 되다니. 저는 잠시 고민했지만 곧 결심했습니다. 네,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저도 아직 배우는 단계라 완벽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걱정 마세요. 이미 훌륭한 맛이에요. 우리 함께 발전해 나가면 되죠. 한국 전통 음식을 알리는 일에 기여하고 싶어요. 당신의 매실청이 그 다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저는 매실청 공급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에 5병 정도의 소량이었지만 손님들의 반응이 좋아 점점 주문량이 늘어났어요. 매실청을 활용한 매실치킨, 매실 드레싱 샐러드, 매실청 칵테일 등이 레스토랑의 인기 메뉴가 되었고 저는 집에서 더 많은 양을 만들기 시작했고 다양한 과일청도 시도해봤습니다. 유자청, 생강청, 레몬청. 각각의 맛과 효능을 연구하며 저만의 레시피를 개발해 나갔죠. 블로그 운영도 더욱 활발해졌어요. 리사의 발효 여정이라는 이름으로 매주 새로운 정보와 레시피를 공유했습니다. 독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고 질문과 댓글이 쏟아졌어요. 매실청을 만드는 과정부터 활용법까지 제가 배운 모든 것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발효에 관한 더 깊은 지식을 쌓아갔어요. 미생물학, 음식의 화학적 변화, 전통 발효 방식의 과학적 원리 등을 공부하며 점점 더 전문가가 되어가고 있었죠. 어느 날 지역 유기농 마켓 운영자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제 블로그를 통해 매실청을 알게 되었다며 마켓에서 제품을 판매해볼 의향이 있는지 물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사업가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밤늦게까지 라벨 디자인을 고민하고 병 포장을 연구했습니다. 유리병의 크기와 모양부터 시작해서 라벨의 글꼴과 색상까지. 모든 요소가 매실청의 순수함과 전통적 가치를 표현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죠. 그리고 한 달 후 제 이름을 건 첫 제품 리사의 매실청이 시애틀 유기농 마켓에 진열되었습니다. 제 손으로 직접 만든 20병의 매실청이 마켓 선반에 놓인 순간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누군가의 삶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렘과 책임감이 동시에 느껴졌습니다. 유기농 마켓에서의 첫 판매일, 저는 아침 일찍부터 긴장된 마음으로 제 부스를 준비했어요. 정성스럽게 라벨을 붙인 병들을 진열하고 시음용 샘플도 준비했습니다. 깨끗한 하얀 테이블볼을 깔고 매실청의 효능과 활용법을 적은 작은 팸플릿도 만들었어요. 과연 사람들이 찾아올까? 구매할까? 온갖 불안한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지난 몇 달간의 여정이 이 순간으로 이어졌다는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침착하게 리사. 넌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속삭이며 용기를 내려고 했어요. 오전 10시 마켓이 문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발길이 뜸했지만 점심시간이 가까워지자 하나둘씩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작은 테이블 앞에 서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미소를 지었지만
대부분은 호기심 어린 눈길만 보낼 뿐 발걸음을 멈추지 않았죠. 조금씩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노력이 헛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때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은발과 친절한 미소가 인상적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그녀가 궁금한 눈으로 물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을 것 같았지만 용기를 내어 대답했어요. 한국 전통 발효 음료입니다. 매실이라는 과일로 만든 건강 음료예요. 매실을 설탕에 발효시켜 만드는데 시음해 보실래요? 그녀는 조금 망설이다가 작은 컵을 받아들었어요. 한 모금을 마시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 순간이 마치 영화의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제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녀의 반응에 모든 것이 달려있는 것 같았죠. 와, 이거 정말 특이한 맛이네요. 달콤하면서도 상큼하고 뭔가 깊은 맛이 있어요. 그녀는 진지하게 경청하더니 병 2개를 구매했습니다. 첫 판매의 기쁨. 그것은 단순히 돈을 번 것 이상의 의미가 있었어요. 제 열정과 시간을 담은 작품이 누군가에게 가치 있게 여겨진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보람찼습니다. 이렇게 한 명씩 시음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병을 구매해 갔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한 노인 부부였습니다. 남자분이 매실청을 맛보더니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이건 제가 한국전쟁 때 맛봤던 그 맛이에요. 한국 할머니가 주셨던. 그의 아내가 말을 이었어요. 남편이 50년 넘게 그 맛을 잊지 못했어요. 여기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몰랐네요. 2병을 사가는 그들의 뒷모습을 보며 제가 단순히 음료를 파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소중한 기억을 되살리고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날 저녁 믿기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준비해간 20병이 모두 팔린 거예요. 게다가 다음 주에도 오냐는 질문을 여러 번 받았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제 열정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다니. 다음 날 더 놀라운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시애틀의 인기 푸드 블로거가 제 매실청에 대한 글을 올린 것입니다. 시애틀 숨은 보물 한국 전통 음료의 매력이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는 매실청의 독특한 맛과 건강상 이점을 상세히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추천했습니다. 이 글이 퍼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제 블로그를 찾기 시작했고 주문 문의도 쏟아졌어요. 주말마다 마켓에 나가는 것만으로는 수요를 감당할 수 없게 되었죠. 결국 온라인 주문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친구의 도움을 받아 간단한 웹사이트를 만들고 배송 시스템도 갖췄어요.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취미로 시작한 일이 어느새 작은 사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어요. 물론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주문량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매실청을 만들어야 했고 그에 따른 시간과 노력도 필요했죠. 하지만 사람들의 긍정적인 반응을 볼 때마다 모든 노력이 값진 것으로 느껴졌어요. 매실청 사업이 성장하면서 저는 더 많은 한국 전통 발효 음료와 음식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유자청, 오미자청, 생강청 등 다양한 과일청을 시도해 보았고 각각의 특성과 효능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을 블로그에 공유했죠. 블로그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지역 신문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어요. 시애틀 타임스의 음식 섹션에 실릴 기사였습니다. 기자는 제가 어떻게 한국 발효 음료에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것이 사업으로 발전했는지 궁금해했어요.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은 어떻게 시작되었나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그저 건강한 음료를 찾다가 우연히 매실청 영상을 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기다림의 미학, 정성의 가치, 그리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지혜였어요. 한국의 발효 문화에는 현대인이 잃어버린 많은 가치가 담겨 있더군요.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리사의 발효 여정을 찾아왔고 매실청뿐만 아니라 다른 한국 발효 식품에 대해서도 배우고 싶어 했어요. 이제 저는 단순한 매실청 판매자가 아니라 한국 발효 문화의 전도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장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저는 작은 공방을 열기로 결심했어요. 집 근처에 작은 공간을 임대해 리사의 발효 공방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이곳에서 더 많은 양의 매실청과 다양한 과일청을 만들 수 있게 되었죠. 그리고 주말에는 발효 워크숍도 열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매실청 만들기 워크숍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첫 워크숍에서 10명의 참가자들 앞에 서서 인사했어요. 우리가 함께할 이 과정은 단순히 음료를 만드는 것을 넘어 자연의 시간과 조화를 이루는 법을 배우는 여정이 될 거예요. 워크숍은 큰 인기를 끌었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단순히 레시피를 배우는 것을 넘어 발효의 철학과 한국 문화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고 싶어 했어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느린 식품, 정성이 담긴 음식에 목말라 있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워크숍이 끝난 후 한 참가자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지역 요리 학교의 강사였어요. 리사님, 저희 학교에서 특별 강의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한국 발효 음식에 대해 가르치고 싶어요. 이렇게 저는 요리 학교에서도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알게 된 지식과 경험을 나누는 일이 너무나 보람찼어요. 특히 젊은 요리사들이 전통 방식에 관심을 갖고 그것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는 것은 큰 기쁨이었습니다. 매실청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다른 도시에서도 연락이 오기 시작했어요. 포틀랜드, 샌프란시스코, 심지어 뉴욕에서도 제품을 판매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사업은 점점 확장되었고 저는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다행히 워크숍에 참여했던 몇몇 열정적인 분들이 함께 일하고 싶다고 제안해 주었죠. 그렇게 리사의 발효 공방은 작은 팀을 갖게 되었습니다. 각자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였지만 우리 모두를 연결하는 것은 발효식품에 대한 열정이었어요.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발효 문화를 소개하는 일은 정말 즐거웠습니다. 매실청을 시작으로 한국 문화에 대한 관심이 깊어지면서 저는 한국어를 배우기로 결심했어요.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한국어 수업을 찾아 등록했습니다. 처음에는 발음이 너무 어려웠지만 꾸준히 노력한 결과 간단한 대화는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더욱 깊어졌습니다. 언어 속에 담긴 문화적 가치와 생각의 방식을 엿볼 수 있었거든요. 특히 음식과 관련된 표현들이 흥미로웠어요. 정성껏 담그다, 맛이 들다 같은 표현들이 한국 음식 문화의 본질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이신 김 선생님은 제 매실청 이야기를 듣고 매우 기뻐하셨어요. 그분은 고향에서 할머니가 담그시던 매실청 이야기를 들려주셨고 더 많은 한국 전통 레시피도 알려주셨습니다. 때로는 수업 후에 함께 한국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기도 했어요. 리사 씨는 정말 한국 사람보다 더 한국적이네요. 김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한국의 정성 문화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정성 문화. 그 말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어요. 맞아요. 제가 매실청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한 맛이나 건강상 이점을 넘어서 바로 그 정성이었습니다. 시간과 관심을 들여 무언가를 만들고 키워가는 그 과정의 가치. 그것이 제 삶을 변화시킨 것이었어요. 어느 날 블로그에 한 댓글이 달렸습니다. 한국에서 오신 분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전통식품을 연구하는 학자입니다. 당신의 블로그를 우연히 발견했는데 한국 발효 문화에 대한 열정과 이해가 깊어 감동받았습니다. 혹시 한국을 방문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직접 한국의 다양한 발효 문화를 경험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메시지는 제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직접 그 문화를 경험해 볼 기회. 그동안 책과 인터넷으로만 접했던 한국을 실제로 방문한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레서요. 몇 주간의 준비 끝에 저는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제 삶의 새로운 챕터를 열어줄 여정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에 도착한 첫날, 모든 것이 신기하고 흥미로웠습니다. 서울의 활기찬 거리,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풍경, 그리고 무엇보다 다양한 음식들. 재래시장을 방문해 다양한 종류의 김치, 장아찌, 그리고 물론 매실청을 맛보았어요. 전통 음식 연구자인 박 교수님의 안내로 저는 한국 각지의 발효 음식 명소를 방문했습니다. 전라도에서는 전통 방식으로 장을 담그는 과정을 배웠고 경상도에서는 지역 특산물로 만든 다양한 발효 음식을 맛보았어요.
그리고 제주도에서는 감귤을 이용한 특별한 과일청 만드는 법을 배웠죠. 한국의 발효 문화는 지역마다, 집안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공통점은 기다림과 정성이에요.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고 정성을 다해 음식을 준비하는 마음가짐이죠. 박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이 여행을 통해 저는 더욱 다양한 한국 발효식품에 대해 배웠고 그 지식을 미국으로 가져와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은 제 사업에 새로운 영감을 주었고 리사의 발효 공방은 단순한 매실청을 넘어 다양한 한국 전통 발효식품을 선보이는 곳으로 발전했습니다. 한국 여행 후 리사의 발효 공방은 더욱 다양한 제품을 선보이기 시작했어요. 매실청뿐만 아니라 유자청, 오미자청, 생강청 등 다양한 과일청과 함께 간단한 김치류와 장아찌도 선보였습니다. 모든 제품은 전통적인 방식을 존중하되 미국인의 입맛에 맞게 약간의 조정을 가했어요. 우리 공방의 제품들은 점점 더 많은 상점에서 판매되기 시작했고 전국 각지에서 주문이 들어왔습니다. 온라인 사업도 확장되어 이제는 전문적인 웹사이트와 소셜미디어 팀도 갖추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업의 성장보다 더 보람찼던 것은 우리의 제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의 삶에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매주 감사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리사님의 매실청 덕분에 만성 소화불량이 많이 좋아졌어요. 아침마다 유자청 한 잔으로 시작하는 습관이 제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켰어요. 워크숍에서 배운 발효의 철학이 제 삶의 방식을 바꿨습니다. 이제 모든 일에 정성을 들이려고 노력해요. 이런 메시지들은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처음 매실청을 담그던 그 순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으니까요. 어느 날 아침, 특별한 메시지 하나가 제 메일함에 도착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리사님. 저는 13살 아들을 둔 어머니입니다. 제 아들은 2해 전부터 심한 우울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어요. 웃음도 사라지고 학교에도 가기 싫어하고 정말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우연히 당신의 매실청을 선물 받았는데 그날 저녁 아들에게 한 잔 따라 주었어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조금 맛보더니 갑자기 미소를 지었어요. 엄마, 이거 정말 맛있어라고 말하는 모습을 보는 순간 눈물이 났어요. 그 후로 매일 아침 함께 매실청을 마시는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아들의 상태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물론 매실청만으로 우울증이 치료된 것은 아니겠지만 그 작은 순간이 우리 가족에게 희망의 빛이 되었어요. 당신의 정성이 담긴 매실청이 제 아들에게 웃음을 되찾아 주었어요.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메시지를 읽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제가 시작한 작은 여정이 누군가에게 이런 의미가 될 수 있다니. 그 어떤 사업적 성공보다 값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조용히 첫 번째 매실청 병을 꺼내 한 잔을 따랐어요. 그 황금빛 액체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보았습니다.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 첫 매실청을 담그던 설렘, 3달의 기다림, 그리고 그 후의 모든 여정. 모든 것이 이 작은 병에서 시작되었어요. 이건 단순한 음료가 아니야. 이건 삶을 바꾸는 정성이야.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매실청 한 잔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제게 가장 소중한 명상의 순간이 되었어요.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작은 의식은 제가 중심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죠. 매실청은 제게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삶의 철학이자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이 되었어요. 서두르지 않고 자연의 시간을 존중하며 모든 일에 정성을 다하는 태도. 이것이 제가 한국 발효 문화에서 배운 가장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리고 이 여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며 한국의 아름다운 발효 문화를 더 많은 이들과 나누고 있습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도 있지만 매실청이 제게 가르쳐준 인내와 기다림의 가치를 기억하며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이제 돌아보면 그날 우연히 본 유튜브 영상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한 작은 병이 제 삶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그리고 저는 이 변화에 감사합니다. 한국 매실청에 빠진 미국 여성. 그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한국 매실청에 빠진 미국 여성.
그것이 바로 저의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해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빨리 들으실 수 있어요. 오늘 사연에 대한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지금까지 감동한 사발이었습니다.